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우경제브리핑의 김종성입니다. 어제 낙폭을 좀 보였던 우리 증시가 출구 전략 우려가 해소가 되면서 다시 상승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다지 큰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강보합권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6%, 코스닥이 0.7%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기준금리 동결 소식이 전해왔는데요. 11개월째 기준금리를 2%로 동결을 했습니다. 장중에 우리 증시가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는데 다시금 상승세로 전환이 됐고요. 후반부 들어서 상승폭을 조금씩 늘려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동시효과 사항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입니다. 삼성전자가 어제 낙폭이 좀 컸었거든요. 오늘 1% 오르고 있습니다. 포스코 역시 0.1% 소폭 오르고 있고요. 현대차는 보합권, KB금융 역시 보합권에 아직 움직이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국전력은 0.1% 소폭 하락하고 있고요. LG전자의 낙폭이 크네요. 3.4% 하락하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부진합니다. 신한지주는 2%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5.6% 급등하고 있습니다. 조선주들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시총 변화도 어느 정도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모비스는 0.3% 소폭 오르는데 그치고 있고요. 하이닉스는 1%, LG디스플레이가 3% 오르고 있습니다. LG화학이 1.6% 오르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1.1% 하락하고 있는데요. 장중에는 상승하는 듯 하다가 다시 또 하락세로 접어드는 모습입니다. 우리금융이 1%대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LG가 2.7% 급락했고요. KT가 5% 오르고 있습니다. 롯데쇼핑은 5.6%, 삼성화재 3.1%, NHN이 3.3% 하락하고 있고요. 두산중공업이 3.5% 오르면서 오늘 원전 관련주들이 다시금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외환은행은 0.3% 오르고 있고요. 현대제철이 1%, 기업은행 1.4% 오르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KTNG, 현대건설 부진한 모습이네요. 기아차가 2.1% 급등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가 2.1% 하락하면서 10만원 선 아래로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하나금융지주가 0.7%, 삼성중공업이 1.1% 오르고 있습니다. OCI가 3.4% 오르고 있습니다. GS건설이 3.1%, 아모레퍼시픽이 1.6% 하락하고 있고요. 삼성증권이 3.2% 상승하고 있는데요. 오늘 출구 전략 우려가 해소가 되면서 증권주들이 큰 힘을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서울반도체가 0.8% 상승하면서 다시 반등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0.9% 오르고 있고요. SK브로드밴드가 0.5% 상승하고 있습니다. 태용이 2.3%, 다음이 1.2%, 네오스게임스가 1.2%, CO쇼핑 2.1%, SK컴스가 3.7% 하락하고 있습니다. 태광이 3.1% 급등하고 있고요. 동서와 성광밴드 나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오세미테크가 0.8%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차바이오엔이 1.3% 오르고 있고요. GS홈쇼핑의 낙폭이 큽니다. 7.2% 내리고 있고요. KDC가 연일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7에서 8% 가까이 하락했는데 오늘도 6.7%나 내리고 있습니다. 에이스디지텍이 1.3% 내리고 있고요. 서부트럭터미널과 인터파크는 보합권입니다. 우측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SD, ELK 모두 3%대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안철수 연구소가 5.3%나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시효과 상황 어떤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양 증시가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감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정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증시 상황은 후반부에 상당히 좋았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네, 코스피 지수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꾸준히 상승 전환을 시도했습니다. 뉴욕 증시가 사흘째 혼조세로 마감했지만 오늘 코스피 지수는 상승으로 장을 출발했습니다. 오전 중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 발표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의 관망세가 우세한 탓에 코스피 지수는 1660선까지 내려오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개인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면서 장중 반등을 꾸준히 시도했고요.
있고요. 지수는 어제보다 11포인트 오른 1695까지 올라왔습니다. 어제 종가보다 0.7% 오르면서 장을 마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락 출발했던 코스닥 지수는 하락으로 돌아서며 장중한때 530선을 하회하기도 했는데요. 오후 들어서 개인이 사자를 확대하면서 530선에 안착했습니다. 어제보다 3포인트 상승한 538선에서 장을 마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수급성을 잠깐 살짝 말씀해 주셨는데 외국인이 장중에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로 돌아서기도 했습니다. 다시금 매수에 가담을 하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매도량이 오늘 꽤 나왔는데 후반부 들어서 이 매도량을 급격히 줄여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수급 상황 한번 살펴보죠. 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순매수 규모를 줄였고 기관은 순매도 규모를 줄였습니다. 오늘 개인과 외국인들이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개인들이 651억 원 순매수했고요. 외국인들이 7거래일 연속 매수 우위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42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기관은 451억 원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놨는데요. 4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과 비슷한 양상입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주식을 순 매수하고 있는데 기관 쪽에서 매물이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네, 오늘 코스닥 쪽에서는 기관이 231억 원 차익 실현 매물을 쏟아냈습니다. 반면에 개인과 외국인은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이끌었는데요. 개인들이 134억 원 순매수했고요. 외국인들이 장중 다시 순매수로 전환하면서 매수폭을 조금 더 늘렸습니다. 103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업종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조금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출구 전략 우려가 해소가 되면서 증권업종이 강세를 보였고요. 원전 관련주들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 밖에도 어제 급등했던 조선주들 다시 탄력을 또 받고 있죠. 네, 오늘 업종별로는 대부분 상승으로 돌아선 가운데 말씀하셨듯이 증권업종이 3.6%대로 가장 강한 흐름을 이어갔고요. 기계업종과 통신업종, 운수장비업종도 1% 이상의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유통업종과 보험업종, 의료정밀, 의약품업종만이 소폭 하락했을 뿐 대부분의 종목들, 업종들이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먼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된 증권업종이 업종 상위로 뛰어올랐는데요. 1월 효과에 따른 증시 호황과 4분기 실적 시즌 도래, 전분기보다 좋은 올해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등이 어우러지면서 증권업종이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또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 소식 역시 증권주의 강세를 부추겼습니다. 한화증권이 대한생명 상장 기대감을 동반하면서 오늘 7% 넘게 상승했고요. 현대증권이 4%, 삼성증권과 대우증권 모두 3% 이상의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오늘은 원자력 발전 테마주들이 아랍에밀리트의 또 다른 원전 수주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재차 크게 올랐습니다. 원전 테마주들은 미국의 한국형 원전 수익 기대감과 맞물려서 상승 탄력을 받은 건데요. 한전기술과 모건코리아, 보성파워텍이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고요. TSM텍도 12% 급등하면서 오늘 14,0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조선주의 강세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대 미포조선은 어제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데 이어서 오늘도 9%나 급등했습니다. 그 밖에 대우조선해양이 3% 올랐고요.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 모두 오늘 1%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KTB투자증권의 한 연구원은 조선업의 완만한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면서 최선호주로 현대중공업을 꼽았는데요. 5대 조선사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후판 가격 인하와 건조 성과 상승에 따라 분기 대비 20% 증가할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반면에 대신증권은 조선업종에 대해서 업황 지표가 바닥권에 근접하고 수급이 개선되면서 급등하기는 했지만 추세적인 반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는데요. 선사들의 납기 연기 요청은 지난해에 비해 감소하겠지만 재연기를 요청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어서 주가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조선주들이 최근 들어서 아주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적이 여기서 더 받쳐준다면 한 번 더 튀어오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상한가 기록한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종목들 보겠습니다.
아이컴포넌트가 전자책 핵심 기술을 보유한 업체로 지목받으면서 상한가까지 급등했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 가전전시회 CES에서는 LG전자는 종이처럼 구부릴 수 있는 전자책을 선보였는데요. 이 제품은 미국 허스트사가 만들고 핵심 기술은 LG 디스플레이가 디자인했습니다. 국내 부품업체 중에 이와 같은 형태의 전자책 핵심 기술을 보유한 업체로는 아이컴포넌트가 꼽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아이컴포넌트는 구부러지는 전자종이용 LCD 디스플레이 기판을 개발하는 중입니다. 또 회생계획 인가 뒤 감자, 출자 전환을 거친 대우 부품이 재거래 첫날 급등세를 보였고요. 넥실리오는 인터넷 전화 디바이스 업체인 인브릭스를 흡수 합병키로 했다고 공시하면서 이틀 연속 상한가까지 올랐습니다. 네, 시선을 아시아 지역으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지역 전반적으로 상황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우리 증시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오늘 주요 아시아 증시는 등락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긴축 정책에 대한 우려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일본 증시는 엔화 약세에 힘입어서 상대적인 강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일본 니케이 지수는 오후 들어서 상승폭을 좀 더 늘렸습니다. 1% 이상 오르면서 1798선에서 오후장을 마감했습니다. 간 나오토 일본 재무상이 엔화가 좀 더 약세로 가기를 바란다고 말하면서 환시 개입 가능성을 비췄고요. 이에 따라서 수출주들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그 밖에 주요 아시아 증시 흐름 보겠습니다. 중국 증시는 사흘 연속 내림세입니다. 금속 가격 약세 소식에 관련주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정부의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긴축 정책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자동차주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중국 상위종합지수는 0.6% 하락하면서 3,172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대만과 홍콩 시장 등은 보합권에서 오르내리면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 눈치 보기를 거듭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밤사이 미국 증시가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쳐 이렇다 할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환율 시장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오늘 2월 20전 오른 1137원 60전에 출발을 했습니다. 외국인이 장중에 코스피 시장에서 주식을 순매수하면서 낙폭을 키워나가기도 했는데, 다시 낙폭을 키워나가기도 했습니다. 시장 상황 변동성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환율 시장 어떻습니까? 네, 원달러 환율이 6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1130원 초반대로 내려왔습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역외 환율이 상승하면서 어제보다 2원 20전 오른 1137원 60전으로 출발했지만 역외 달러 매도세에 수출업체의 달러 매도 물량이 겹치면서 장중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 막판 들어서는 1130원까지 밀린 모습인데요. 시중은행의 한 딜러는 어제 주춤했던 역외 매도세가 지속되면서 환율 하락이 이어졌다면서 금통위에서 예상대로 금리를 동결했지만 환율 움직임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 4원 90전 하락했습니다. 1130원 50전에 마감이 됐는데요. 1120선으로 또 내려갈 수 있을지 그 여부도 한번 다음 주에 한번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른 마감 지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쪽이 더 상황이 좋습니다. 0.7% 오르면서 1695포인트를 기록했는데요. 1700선 회복에는 실패했습니다. 코스닥은 0.6% 오르면서 538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네, 오늘의 자세한 장 소식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증권 홍승현 연구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마감 상황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코스피 지수가 하락 하루 만에 상승하며 1690선을 넘어섰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긴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달러 강세에 따라 원자재 관련주가 하락했지만 유통주가 강세를 보이며 다우지수는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 지수도 동반 오름세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하락세로 반전된 뒤 한때는 10포인트 이상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후장 중반 다시 상승 쪽으로 방향을 정한 뒤 오름폭을 늘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장중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기준금리를 11개월째 2%로 동결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무덤덤했습니다. 오늘 기관은 장중 내내 매도세를 보였지만 개인의 매수세가 맞섰고 외국인도 규모는 줄었지만 7거래일째 매수세를 이어갔습니다. 결국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11.81포인트 상승한 1695.26으로 마감됐습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소폭 상승한 가운데 KB금융과 신한지주 등이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포스코와 현대차 등이 보합권에서 LG전자는 3% 넘게 내렸습니다. 이 밖에 현대증권과 대우증권 등 증권주들이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에 동반 상승세를 펼치며 업종 상승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도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장중 약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역시 상승세로 돌아서 어제보다 3.44포인트 오른 538.96으로 마감됐습니다. 네, 지난해 말부터 우리 시장에서 스마트폰 관련주 그리고 3D 관련주들이 크게 튀어오르는 모습이 나왔고 우리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종목별 차별화도 좀 일어나고 있고요. 크게 하락하는 그런 종목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대응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급등세를 보였던 테마주들의 등락이 엇갈리는 가운데 그중에 관심을 모았던 3D 관련주들도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3D 테마의 선봉에 나섰던 KDC는 어제 하한가에 이어 오늘도 6%가 넘는 급락세를 면치 못했는데요. 그간의 급등에 따른 부담에다 전환 자체 전환에 따른 물량 부담까지 더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KDC 주가는 지난해 11월 중순까지만 해도 1,500원대에 머물렀지만 지난 5일은 9,300원까지 수직 상승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새롭게 3D 테마주로 편입된 TLI와 달만테크는 어제 가격 제품까지 오른 후 장중 숨을 고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역시 2010년 3D 산업의 활성화된 기대는 역시 여전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주가 폭등에 대한 경계도 필요한 때로 판단됩니다. 네. 그리고 미국 증시 이야기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또 오늘 밤 전망 어떤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죠. 네, 어제 뉴욕 증시는 긴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달러 강세에 따른 원자재 관련주가 하락했지만 유통주가 강세를 보이며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주간 신규 수락상 청구 건수는 전주 대비 1000건 증가한 43만 4천 건을 기록하며 3주 만에 증가세로 전환이 됐는데요. 중국 인민은행이 3개월 채권 발행 금리를 상향하면서 향후 본격적인 긴축 가능성과 이에 따른 중국의 성장세 둔화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면서 이는 달러 강세와 맞물려 원자재 관련주 하락을 유인하고 있습니다. 유통주는 지난달 동일정보 매출이 3% 증가를 보이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음 주 역시 미국 증시에서는 여러 가지 주요 지표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 후반경에는 수입 물가지수와 소매 판매지수, 기업재고, 1월 제조업지수, 12월 소비자 물가지수, 12월 산업생산, 12월 설비 가동률 등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주 우리 시장 시황 전망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조선주가 크게 튀어 올랐고 오늘 또 증권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다음 주에는 어떤 업종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네, 단기적으로 국내 증시는 주도주인 IT와 자동차 섹터의 조정과 함께 1700선에서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수의 방향성이 외국인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상승의 기대를 버리기에는 아직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삼성전자 실적에서 확인한 대로 환율의 완만한 하향이 주도주인 IT와 자동차 섹터의 실적 훼손을 유인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주도주의 조정은 저가 매수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올해 추가적인 달러 약세와 함께 원달러 환율의 하향 완정화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작년과 같은 섹터별 극심한 차별화 현상은 좀 더 완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향후 추가적인 환율의 변화와 함께 외국인의 소외 업종에 대한 비중 확대 여부에 관심이 필요한 시기로 판단됩니다. 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현대증권 홍승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11개월째 2%로 동결했습니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우리 경제와 세계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겠지만 뚜렷하게 어떤 경로로 회복할지에 대해서는 뚜렷한 그림을 그릴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기준금리는 언젠가는 일상적인 상황으로 돌아가야 하며 그 과정에서의 통화정책 집행이 평상시 대응과는 다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총재는 또 오늘 금융통화위원회에 허경욱 기획재정부 차관이 참석한 것에 대해 기준금리는 금통위가 결정하는 것이라며 금통위의 독립성이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이와 함께 경제에 대한 한은과 정부의 인식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며 비슷한 사안을 놓고 그 요소의 이득과 손실을 얼마나 크게 보는지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세종시 문제를 의연하고 당당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몽준 대표 등 한나라당 지도부와의 조찬 회동에서 이같이 밝히고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추진에 대한 당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세계 각국이 여전히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있으며 오는 6월 캐나다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출구 전략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출구 전략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올 상반기 경제 상황에 따라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출구 전략을 시행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LG그룹도 세종시에 투자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LG그룹 고위 관계자는 세종시 수정안과 구체적인 입주 조건이 나오는 대로 계열사 일부를 대상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입주 타당성과 적합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산 규모 기준 4대 기업 집단 중 2위인 현대기아차 그룹을 제외한 세 곳이 사실상 세종시에 대한 공식 투자 검토 의사를 보였습니다. 한편 정부는 오는 11일 유치 대상 기업 등이 포함된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할 때 삼성, 한화, 웅진 등 투자가 사실상 확정된 기업만을 1차로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연금의 지난해 연간 운용 수익률이 10% 수준에 육박해 최근 10년간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연간 수익률이 9.92%로 집계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이 지난 1999년 기록한 연간 운용 수익률 12.8%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부문별 수익률은 주식 부문이 35.16%로 가장 많았고 채권 4.89%, 대체투자 3.56%로 조사됐습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저가 매수했던 주식이 시장이 회복되면서 10년 만에 최대 수준의 운용 수익률을 내는 데 기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130원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증시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도주였던 IT 업종과 자동차 업종은 최근 들어서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기회를 저가 매수 기회로 한번 활용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